진부역으로 한번 다시 왔습니다. 네. 진부역에 지금 여러 가지 또 좀 분주한 모습인데요. 김여정이 모습을 드러냈군요. 결국 뭐 경호원들,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김여정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진부역을 서서히 걸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인천공항역,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보다는 표정이 많이 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인천공항에서는 뭔가 다소 웃음기는 있지만 상기된 표정이었는데 2시간 좀 넘게 KTX를 타고 오면서 마음에 좀 진정이 된 것일까요? 아까보다는 좀 여유로운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기에 내려서 막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일단 남한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거를 많이 이제 몸으로 아마 이제 현장감을 가지게 된 것 같죠. 그리고 이제 KTX를 타고 진도까지 가면서 남한의 도시를 떠나서 농촌 지역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들과 산이 있는. 남한에는 저렇게 들과 산이 있지만 집들도 잘 정비돼 있고 길도 잘 돼 있고 전기선도 많고 그래서 아마 정말 남한은 도시고 농촌이고 다 정말 발전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곳이 남한이구나 하는 현장감 그런 게 지금 저렇게 좀 차분한 모습에 되어 있다고 제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김여정의 목소리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조금 전에도 지나갈 때 취재진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소감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김영남 나갈 때랑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경호 인력이 상당히 많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아까 인천공항에서는 그래도 살짝 뭐 웃음도 좀 보였고요. 그랬는데 글쎄요, 경호원들이 옆에서 호의를 하고 있고 전혀 일단 뭐 약간 살짝 미소를 짓기는 합니다만 뭐 환하게 미소를 짓는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김여정은 곧바로 차량에 탑승을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서 강릉 선수촌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동하는 모습 저희가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주목해 주시면 김여정의 동선,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여정 같은 경우는 사실상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신부장이 지난번에 일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김여정은 김정은의 분신이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이코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저 김여정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여정은 지금 남한에 도착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목소리는 진짜 아까 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목소리는 전혀 저희가 지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예. 김여정이 강릉 선수촌에 도착을 하게 되면 선수단 격려 차원에서 뭔가 격려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김여정이 어떤 목소리를 가진 인물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제가 돌이켜보면 김여정 목소리는 신부장 아직 한 번도 알려진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목소리가 혹시 안 좋을 수도 있죠. 네. 아니면은 아버지를 닮았을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 김정일은 평소에 자기 육성이 동영상이나 녹음의 형식으로 공개되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녹음된 게 있어요. 어디 열병식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위대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광명이 쓰라 이런 그 한마디를 한 것이 김정일의 그 육성의 전부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아버지를 닮는다면은 김여정이 말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빠인 김정은은 굉장히 말하길 좋아하잖아요. 이번 열병식 어제 열병식에서도 굉장히 많은 육성을 공개할 그런 정도였는데 이번 방한 기간 중에 물론 문 대통령은 육성을 듣겠죠, 그죠?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저희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될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여정 지금 아직 그 영상은 안 들어오고 있죠? 이동하는 모습. 예, 잠시 후에 이제 카메라가 자리를 잡고요. 김여정 일행을 쭉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또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고요. 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방한을 했죠. 이제 방한 이틀째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 미국의 행보도 역시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노 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향한 곳 어디였습니까?
서해 그 평택 이함대를 찾았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했고요. 오늘은 탈북자들과 함께하는 일정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평택 이함대 사령부 안에 있는 서해 수호관을 방문을 해서 연평해전이라든지 천안함 피격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일정에는 이제 오토 원비어의 부친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4명과 면담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지성호 씨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소개가 됐던 탈북자 지성호 씨까지 포함된 탈북자 4명과 면담을 가졌고 그 이후에 천안함 기념관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탈북자 지성호 씨와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가 포옹하는 모습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포옹을 하고 서로 약간 뭉클하게 물먹이면서 포옹하는 모습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모습은 김여정 일행이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이동하는 모습인가요? 예, 그렇네요. 근데 지금 차량 종류를 보니까 거의 초상급 외국 귀빈에게 제공하는 그런 차량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땅에서는 청와대 경호원들이 하늘에서는 F-15K를 이용해서 이제 경호를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F-15K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무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북한에서 온 그런 손님을 경호를 한다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튼 지금 모든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평택 이함대를 방문을 한 겁니다. 평택 이함대에는요, 2010년도 우리 46명의 승조원들이 희생이 된 천안함 폭침 사건, 그 천안함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가서 인권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향한 굉장히 강력한 대북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오토 원비어의 부친과 탈북자 지성호 씨,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목발을 흔들었던 지성호 씨가 만난 모습이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We ourselves have stood and looked across that demilitarized zone, the line across which you fled, and you fled to freedom. People of North Korea, millions of which long to be free as well. I'm honored to be joined today by a fellow American, the harsh reality of North Korea. Fred Warmbier and his family have told the story of their wonderful son, Otto Warmbier, who was imprisoned in North Korea, released in such a condition that by the time he made it home, he would pass away. 저는 원비어 부친과 지성호 씨가 저렇게 포옹을 하는데 지성호 씨 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은 걸 시사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와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김영남, 김여정에 가려가지고 좀 너무 작게 취급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펜스 부통령의 행보에는 방점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심각하다라는 걸 안보고요. 2번째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 이 2가지입니다. 안보와 북한 인권이죠. 그것을 이번 평창의 올림픽에 참여하는 계기로 해서 서울에서 발신하는 펜스 부통령의 메시지인 거죠. 예.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또 국제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에 펜스 부통령의 모든 동선이 지금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오늘 이제 그런 것 때문인지 이제 오늘 북한의 매력 공세가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본인이 진실이 전해지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탈북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저는 오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탈북자들이 평택 이함대에서 면담을 가졌는데요. 그림이 또 좀 있었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면담을 위해서 뭔가 저렇게 그림을 준비해 왔다는데 노 기자, 저 그림에 담겨져 있는 또 심오한 뜻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과거에 탈북을 해오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저 그림에 그대로 다 설명이 돼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탈북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다고 해요. 본인들이 북한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탈북을 하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어떻게 힘들게 겪어왔던 일을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강냉이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국경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강을 건널 때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이 그려진 그림인데, 실제로 저걸 세워놓고 탈북자들의 어떤 자신의 경험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고발했고, 펜스 대통령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런 거 뭐 그림 하나하나가 그냥 그림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죠. 북한 김정은을 향한 강력한 또 대북 메시지라고 저는 읽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